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가 서울 삼청동에 있는 과학책방 갈다에서 갈다 사이언스 미디어 페스티벌 두 번째,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둘째 날인데요. 오늘은 올해 있었던 과학 문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약간 편견과 편향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쭉 나눠보는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어떤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것들 모색하는 시간이거든요. 이 사이언스 미디어 페스티벌 얘기만 조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어, 과학책방 갈다는 책이라고 하는 미디어를 중심으로 이제 굉장히 고전적인 미디어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과학문화 활동을 해왔는데 미디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늘었잖아요. 그리고 효과적이기도 하고 또 다양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다른 미디어 활동도 사실상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하고 드러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동해보자 하는 취지였어요. 그래서 각각 활동하고 있는 이제 그런 미디어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같이 얘기해보는 그런 장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약간 결산하고 넘어가는 그런 기분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할까요? 네. 네. 자, 이제 시작해야 되니까 소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또 일어나서? 예의 바른 과학 커뮤니케이터 얼음이라고 하고요. 과학 퍼포머고요. 배우 이유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선아라고 하고요. 올해 3월까지 동아사이언스에서 그 컨텐츠 본부장까지 하고 이게 좀 기자와 이런 편집장과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과학 문화나 과학의 가치 쪽으로 좀 역할을 하고 싶어서 더 늦기 전에 자유를 선언을 하고 지금은 약간 해파리처럼 고유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갈다에서 디렉터 맡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재밌었던 게 어쨌든 이렇게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이랑 같이 만든 컨텐츠를 이렇게 발표할 수 있게 되는 것도 너무 재미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학 커뮤니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과학을 즐기는 자, 과질러라고 활동하고 있고요. 뇌과학 쪽 연구를 해서 지금 연구자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기회에 이렇게 2024 갈다 과학 사이언스 미디어 페스티벌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과학 유튜브가 있고 그 다음에 SF 분야가 영화.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공연과 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 분야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까지 저희가 그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아마 들으시면 빠진 게 있는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시작은 미약하나 저희가 점점 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이렇게 좀 전체를 한번 이렇게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고 이게 쌓이면 나중에 또 저희가 그 과정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얼음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밤 늦게까지 맞습니다. 유튜브를 네. 굉장히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유튜브가 또 그만큼 네. 인기 있는 분야기도 하고 맞아요. 또 과학 콘텐츠의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원형이 좀 텍스트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원형이 영상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맞아요. 나오게 된 것도 네. 결국에는 과학 유튜브 채널의 역할이 크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는데요. 네. 어른님께서 한번 이 유튜브 채널을 좀 이렇게 과학적으로 들여다보신 전체적인 총평과 함께 네. 조사하신 내용을 네. 좀 자세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과학 유튜브는 제가 정말 애정을 갖고 만든 자료예요. 앉아서. 네, 앵글 제가 지금 계속 생각하는데요. 네. 제가 좀, 흥분하지 마시고. 아무튼, 근데 채널들이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채널들이 좀 있는데, 빠진 채널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제가 조사를 하고 나서 약간 수동으로 했어요. 왜냐면 아직 AI의 분석 능력이 사람을 못 따라옵니다. 뭘 못 따라오냐면, 정확도. 그러니까, 혹시나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혼날 것 같아가지고, 최대한 제가 한 땀 한 땀 하나하나 들어가서 했고요. 영상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표로 보여드리면 정말 많아요. 개수가, 숫자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번에 조사한 내용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 대상 채널들에서 올해 가장 조회수가 많은 영상 하나만 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물론 많이 나온 영상도 있고 적게 나온 채널도 있지만, 각 채널의 대표 영상 하나씩만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1분과 뭐 고구마 머리, 뭐 곰돌이 용담 이렇게 아시는 것도 있고 모르시는 것들도 있을 텐데 제가 그럼 조사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채널에서 대표적으로 대표가 되는 영상에 과연 조회는 뭐가 제일 많을까? 이번에 조회수 1위 한 영상은 과학을 보다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EBS 컬렉션 사이언스고요. 그 다음이 긱불인 거예요. 사실 긱불이란 채널은
과학으로 안 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뭘 만드는 공학자 채널이고 과학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약간 메이커 같은. 만드는. 네네. 그래서 그분들도 이제 메이커라고 부르죠. 네, 그 네. 사람들도. 근데 과학을 보다라는 네. 채널도 모르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맞아. 보다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 보다라는 채널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뤄요. 예를 들면 이 과학을 보다는 저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김범준 교수님이나 뭐 이대한. 네, 뭐 여러분들 나오잖아요. 우주먼지도 나오고. 음.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와서 과학 얘기를 심도 있게 다루는 내용이죠. 김범준 교수님이나 이렇게 과학자들이 따로 운영하는 또 맞아요. 예를 들면 채널들이. 이정호 관장이나 이런 서브 채널들이 있거든요. 그건 다 포함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조회수 1위를 한 게 영상 제목이 뭐냐면 잠들기 전에 들으면 저절로 쌓이는 과학 상식들. 사람들은 어떤 걸 원하냐면 트렌드가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약간 그냥 좀 쉬운 과학 내용을 해주는 걸 원해요.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그리고 올해 특히나 이제 유튜브가 확실히 약간 레거시로 작용하게 되는 느낌이 좀 드는 게 예전에는 나누가 있었잖아요. TV에 나오시는 분들이랑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들이랑.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기존에 있던 약간 조금 오래된 채널들이 있어요. 뭐 1분 과학이라든지, 뭐 과학 쿠키, 과학 드림이라든지 그런 채널들이 이번에는 그렇게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올해는 오히려 과학을 보다처럼 원래 방송을 중심으로 하는 채널에서 과학을 좀 가져다가 하는 방송들이 인기를 좀 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EBS 컬렉션 사이언스는 사실 이 데이터에서 다 빼야 돼요. 원래는. 왜요? 과학을 처리할 때. 왜냐면 나오는 영상 자체가 개수가 오더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더가 다르다는 얘기는 비슷하지 않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네. 영상 수가 개수가 많다는 나와요. 거죠. 네, 네, 수가 네, 너무 네. 많아요. 그래서 댓글 수 1위. 댓글 수 1위는 최재천 교수님의 아마존 채널이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상을 보고 댓글을 많이 다는 거죠. 제일 많이 보는 건 과학을 보다는 잘 때 듣고요. 아마존은 이제 교수님 이렇게 다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재밌었어요. 네. SOD 같은 채널도 많이 다녀요. 네. 네, 그리고 그 다음이 좋아요 1위는 어디가 있냐면 아, 김동선 교수님의 네. 박사님의 궁금한 내 과학이어서 너무 좋은데요. 평가적 러닝 좋아요. 관련된 걸 올해 많이 만드셨거든요. 러닝에 뇌에 어떤 영향을 주고 직접 네. 뛰기도 하시고요. 네. 그런 거에 관심을 갖는 거죠. 네. 그거는 요즘 운동 컨텐츠가 늘어나는 거랑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 운동도 늘어나고 있고 사실 맞아요. 불안에 그렇죠. 대한 이슈가 크기 때문에 맞아요. 불안을 잠재우는 게 결국에는 편도체를 좀 눌러줘야 되는 오. 건데 역시. 운동이 가장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세 데이터는 올해 트렌드가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저의 시그니처죠. 이거는 뭐냐면 올해 활발지수라는 걸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이건 뭐냐면 2023년까지 매해마다 나온 영상 개수가 있잖아요. 네. 그거에 비해서 2024년에 얼마나 많은 영상을 업로드했는지. 작년. 그러니까 2024년에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활발해졌는지. 네. 1위가 과학을 보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 기존에 있던 큰 채널에서 과학을 가져다가 활발하게 한 네. 거죠. 네. 그리고 2등이 너무 신기하게도 여기 1층에 지금 전시가 진행되고 있죠. 아, 코스모스에. 네. 아하. 올해 굉장히 그쵸, 활발하게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김범준 교수님이 열심히 지금 네.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안 될 과학이 정말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참 이 채널들이 올해 열심히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꾸준히 그렇게 생산을 한다는 것도 정말 네. 대단한 이제 노력과 네.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컨텐츠, 또 반응을 이끌어내는 컨텐츠라는 것이 맞아요. 결국에는 어느 날 이렇게 무슨 로또처럼 딱 되는 게 아니고 꾸준히 이제 성실하게 네. 생산을 했을 때 거기서 또 좋은 컨텐츠로 계속 발전을 하니까 맞습니다. 호응도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다음 이제 2개 남았어요. 네. 하나는 좋아요상. 아, 그쵸. 뭐냐면 사람들이 영상 그냥 아무거나 유명한 거 볼 수 있잖아요. 그거 말고 내가 영상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에 비례하지 않고 본 사람 대비 얼마나 좋아요를 많이 해. 여기 보면 1등이 울림과 2등이 소리의 시험, 3위가 가즐러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시면 안 돼요. 요 세 개의 채널은 올해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한 젊은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만든 약간 신생 신생이에요. 채널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애정이 있어가지고 아직 조회수는 많지 않은데 사람들이 이거 응원하는
네, 좋아요인 거예요. 보기만 하면 눌러주는. 맞아요. 따뜻하다. 따뜻하네요, 네. 내용이 내용이 조금 좀 이렇게 아. 그래도 응원. 꼭 그렇게 내용까지 되는데 농담이고요. 네, 본인도 그래서 출연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응원하는 거고 요 밑에 봐야 될 게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조회수가 기본적으로 10,000단위, 10만 단위 이상인데 좋아요상을 받은 게 1분 과학이에요. 사실 1분 과학은 채널 많이 영상 안 올리거든요. 그리고 무슨 댓글들이 많냐면 1분 과학 그분이랑 저랑 개인 건데 일단 수심을 잃은 게 아니고 이런 댓글들이 꽤 있어요. 근데 왜 이 조회상을 받았냐면 올해 영상 하나 올린 것 중에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낸 영상이 하나 있던 거예요. 이 영상 댓글에는 1분 과학 옛날 폼 찾았다. 이거 영상 너무 좋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1분 과학님 네, 같이 해주시고 그 다음이 북툰인데 북툰 채널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굉장히 아저씨 목소리로 굉장히 깔끔한 정리를 해주시는 분인데 확실히 이런 영상들이 사람들이 좋아요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 남았는데 바로 할까요? 제가 궁금한 거 있었어요. 네네. 그 좋아요상에 일부러 그러면은 이 박스를 과질러 위는 뺀 거예요? 일부러 뺀 거예요. 여긴 약간 번외 같은 일단 느낌이군요. 여기는 일단 넘사다. 오케이. 여기 채널들의 그 시청자들은 약간 팬이다. 이렇게 네네. 해놨고요. 네. 마지막 저는 사실 여기가 소통상이 진정한 우리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어워드가 제일 좋은 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뭐냐면 본 사람 대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댓글을 사실 악플, 선플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관심이 풀이 더 나아요. 그럼요. 무풀보다는 어때요, 악플이 유민님? 낫다. 전 상처가 나요. 없는 거랑 가겠습니다. 없는 게 낫죠. 감수성을 건드리거든요. 맞아요. 저는 악플이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저한테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멘탈 감. 멘탈이 좋으셔서 이거는 개인적인 개인적인 전체 의견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개인의 성향에 왜냐면 요 소통상이 제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나도 여기 뭔가 얘기하고 싶다. 나도 한마디 거들고 싶다. 왜 1위가 아마존. 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만나고 싶으면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교수님 맞아요. 아니면 교수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을 달 수 있는 용기를 내기하는 영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포함이 안 된 채널도 조금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면 가운데 장훈재 교수님. 장훈재 교수님의 네. 화학 채널도 있고 응생물학 김은빈 김은빈 교수님 교수님. 네. 생물학 채널도 있고 서브 채널이죠. 보다의 서브 채널. 네, 맞아요. 네. 그렇고 장대익 교수님 하드커버 아닌가요? 하드커버. 하드커버. 네, 하드커버. 그다음에 카오스 사이언스, 그다음에 우주먼즈, 현자타임즈, 안될공학도 있고 안될과학도 있지만 안될공학이라는 맞아요. 채널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피엔스 스튜디오, 그다음에 그 과장창에서 출연하셨던 이독실님이 과학 도파민, 이독실 TV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도 이제 차후에 이제 2025년에 에딩이 돼서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네. 2025년에. 이렇게 빼는 거죠?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저희가 다음 들여다볼 그 부분은 SF 분야죠. 네. 네, 이 부분은 또 우리 과질러님께서 네. 또 애정을 가지시고 잘 또 정리를 좀 해주셨어요. 전체적으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24년에 이제 개봉된 영화들 그리고 아름다운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시리즈물을 다 포함해서 이제 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기준은 이제 IMDb에서 이제 시리즈물이나 영화를 다 포함해서 이제 사이언스 픽션으로 이제 잡히는 영화도 있지만 제가 조사를 하면서 이거는 진짜 과학 영화인데 왜 사이언스 픽션이 아니지 하는 영화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포함을 해서 이제 여기 너무나 이쁘게 이렇게 포스터로 딱 정리를 해서 2024년 영화들 시리즈물을 이렇게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터에 가셔가지고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해당 영화들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다 정리를 했고 엑셀로 요거를 이제 챗 GPT를 이용해가지고 2024년 이 영화에 대해서 어떤 컨셉과 키워드를 뽑아줘 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을 제가 쭉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키워드별로 한 해 때 SF 영화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몇몇 영화들만 뽑아서 2024년 이제 올해 다 가기 전에 꼭 봐야 될 SF 영화
네, 영화를 한 2편 정도를 제가 음. 추천을 해드리는 걸로 좋습니다. 이 영화가 Fly Me to the 음. Moon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엄청나죠? 오, 대단한데요? 스칼렛 요한슨이 여주인공으로 나오고 채닝 테이텀이라고 해가지고 아, 스칼렛 요한슨이요? 네네네 스텝업에 나왔던 뭐 옛날 영화긴 하지만 거기서 배우인데 이 두 분이 어떤 영화를 찍었냐면 우리 달 탐사 아폴로 그래서 딱 착륙하고 다들 팩트잖아요. 근데 이거 실제 간 거 아니야. 따로 이거 찍어서 보내준 거야. 하여는 그런 뭐라 그러죠 이거를 비관? 유언비어라고도 네, 할 수 있지만 사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게 진짜 찍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 실제 영상을. 아. 그러면서 나사에서도 이렇게 영화를 찍는 거를 이제 서로 공유를 받고 그래 우리 그럼 우리도 자료 줄게. 재밌게 한번 찍어보자. 해서 실제 이 영화에 나사에서 제공한 자료까지도 포함된 영화고요. 이게 근데 SF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맨틱, 그다음에 드라마, 그다음에 코미디 이런 장르로 잡혀서 SF 영화로 들어가지 않지만 영화 전반적인 소재와 내용이 다 이게 아폴로가 이렇게 떠나가는 과정서부터 실패한 과정부터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데 너무나 재밌게 그려요. 네. 대중이 바라보는 달 탐사와 과학자가 바라보는 달 탐사 이 두 가지의 어떤 상충되는 부분서부터 하나가 되는 부분까지 제대로 정리된 영화라 이 영화는 꼭 연말 가기 전까지 꼭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로봇 드림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요거를 제가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애니메이션이고요. 아무런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무언 50분 동안 여긴 지금 로봇만 있는데 강아지도 있거든요. 주인공이 강아지랑 로봇이에요. 그래서 하고 로봇은 이렇게만 하고 있어요. 근데 강아지가 의인화가 돼가지고 살아가는 삶인데 너무 외로우니까 다른 강아지랑 소통 못해요. 연애도 못하고 외로운 거야. 그래서 로봇을 삽니다. 로봇을 사서 같이 이제 친구처럼 다니면서 지내는데 서로 사랑을 하는 관계라서 서로 친구이자 정말 필요한 존재이자 이렇게 살아가던 와중에 저 로봇이랑 같이 해안가에 놀러 갔다가 너무 무거우니까 그 모래사장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로봇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하필이면 그 다음날 해수욕장 폐장. 그래서 강아지가 막 이걸 끌지도 못하고 어떡하지 하다가 거의 그 다음에 여름 될 때까지 해수욕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로 떨어졌을 때 각자 서로 지내왔던 일련의 생활들이 영화 속에 그려집니다. 어머. 강아지는 마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거 거의 유사하게 보여지고 로봇은 왜 영화가 로봇들이냐면 해수욕장에서 누워있으면서 꿈을 꿔요, 로봇이. 우리가 로봇이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는 모든 것들이 여기 꿈까지 꾸는 것처럼 나오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거는 완전 우리가 과학적으로 요즘 시대, AI 시대 로봇 얘기를 하는데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영화가 아닐까. 그 마지막 장면에 미칩니다.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 독치다. 왜냐면 제가 이 영화를 과학적으로 몰입하는 사람들이라 해서 과몰입러라고 제가 4월서부터 이번 달까지 쭉 매달 한 편씩 영화를 과학적 평을 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유미님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이 영화가 그 당시 9월에 맞죠? 9월에 추천했던 영화였는데 다들 보고 눈물을 펑펑 진짜 마지막 이거는 미쳤다. 그래서 이 영화 꼭 연말까지 아까 플라이 미 투 더 문 그 다음에 로봇 드림은 반드시 꼭 보시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추천을 마무리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이따 포스트에 있으니까 꼭 한 번씩 들러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추천해주신 두 작품이 약간 좀 결이 다르니까 더 둘 다 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 예, 하나는 뭔가 음모론을 좀 과학자와 일반 대중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화고 또 하나는 사실은 SF지만 너무 이게 좀 감성이 공감되는 부분이 좀 많은 휴먼 스토리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두 장르가 좀 달라서 굉장히 되게 매력이 좀 색다를 것 같은 기대가 들고 저런 게 있는데 뇌과학자시잖아요. 뇌과학자의 입장에서 또 강추하고 싶은 작품이 또 하나 골라주시면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로봇 드림 바로 옆에 포스터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여운 것들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4월쯤에 개봉한 영화였고요. 이게 쉽게 말하면 프랑켄슈타인 여자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800년대 후반 정도인 것 같고요. 이제 아이를 가진 한 여인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강에 투신해서 이제 목숨을 잃게 될 위기에 한 과학자가 그 사람을 이제 구출해내고 이제 살리려고 수술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너무 이제 뇌 손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는 괜찮은데 엄마는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술을 했냐면 물론 실제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뇌를 엄마의 뇌에다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는 죽었지만 엄마는 이렇게 살아나는 상태에서 그 다 큰 성인이 아이의 뇌를 갖고 쭉 자라오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약간 프랑켄슈타인의 여자 버전이기도 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성장 과정을 다시 한번 좀 현대 과학적인 시선으로 이제 보여주고 또 철학적인 시선도 맞아요.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요 영화도 사실 강추하고 싶지만 조금 장면적으로 조금 그렇죠. 어려운 어렵다.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럴 수 있죠. 루트리나 아니면 이런 어떤 그 개념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네네네. 이런 부분은 뭐 혹시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요 네. 가여운 것들도 이제 내과학자로서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아. 영화가 많이 알려진 것 같고, 예전에는 SF가 훨씬 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좀 거대하고 약간 그랬는데, 이제는 좀 생활과 더 밀접한 어떤 정말 일어날 법한 이야기를 또 많이 나오다 보니까 훨씬 더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 같고, 이렇게 또 과질러님께서 추천을 좀 해주시니까, 요런 작품부터 내가 SF는 잘 모르지만 좀 도전해봐도 좋겠다. 요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전시 공연 쪽을 저희가 또 한번 살펴볼 건데, 사실 저희가 이번에 조금 전시 공연 정리하면서 조금, 기준을 좀 잡기가 좀 그쵸. 어려웠죠. 아쉬운 것도 좀 많이 있고 아, 진짜. 특히 그런 거 제일 아마 유미님이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전시 공연을 다 보고 이걸 평가를 할 수 없는 게 그쵸.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그쵸, 싶어요. 그쵸. 예. 네. 있는지도 몰랐던 것까지도 음. 사실은 좀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유미님께서 이번에 네. 한번 정리하신 전체적인 어떤 관점과 맥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와 공연 장르의 분포로 또 저는 이제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면 표로 작성을 만들어주셔서 이렇게 보았고요. 주제는 사실 우주가 가장 많은 거였고 환경 기후도 많았어요. 네, 최근에 이제 환경 이슈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위주로 많이 만들었고 그리고 장르에서는 연극과 뮤지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근데 사실 과학이 담긴 공연으로 봤을 때 난해하다 맞아. 라는 내용들이 너무 많았고 어렵다, 지루하다라는 내용들도 너무 많았어서 이게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것 같고 사실 과학자들이 과학 공연을 보면 너무 재밌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일반 대중들이 과학 공연을 보면 너무 어렵다. 간극이 좀 있다. 네. 네.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의 차이가 좀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주 분야가 많다는 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보여줄 거리가 좀 많고 좀 화려한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는 것 같고 또 최근에 또 우주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작용을 하지 않았나. 우주청에 오신 분이 굉장히 우주 데이터다. 아니, 지금도 보면은 지금 대학로에서 12일부터 이제 있을 발사 6개월 전 네, 연극이 맞아요.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우주 관련된 그리고 그쵸. 그거 단순히 우주 얘기만 아니라 기후 위기까지도 생각하는 그렇죠. 그런 이제 토론극 형태의 연극이 있는데 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걸 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컨텐츠로 보면은 과학 관련돼서 책도 우주나 항공 쪽, 그러니까 항공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천문학 쪽 책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네. 천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을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맞아요. 이 근원에 대한 이 그쵸. 진짜 호기심과 그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저도 올해 이제 과학 책을 한번 좀 어린이 쪽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사실 천문 쪽은 조금 있지만 이 탐사 쪽은 확실히 좀 맞아요. 없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제대로 좀 볼만한 탐사책은 조금 없다는 게 조금 저는 아쉬움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공연이나 전시가 또 많다고 하니까 또 이렇게 대중의 입장에서는 좀 입체적인 예술로 좀 만나는 것도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공연하는 사람들이 우주의 주제를 좋아하는 이유는 아직 미지의 세계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표현할 것도 많고 네, 풀어낼 이야기들이 많아서 네, 그렇게 네.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제 횟수, 주제별 공연 횟수를 또 보면요. 네, 환경 기후와 SF 상상할 거리들이 많은 부분에서 많은 공연을 다뤘고 네, 우주 공룡도 사실 상상 속에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공룡 뭐 이런 분야는 마술에서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공룡을요? 네. 그런 네, 새로 이제 화산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서 네, 그래서 실험 연극처럼 만들고 실험 공연 해서 네, 실험을 만드는 부분들이 이제 마술에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다루는 걸 제가 공연을 봤을 때 네. 그렇게 주제별로 공연 횟수가 이렇게 되었고요. 그 장르별로도 연극. 네. 사실 연극이 만들기 가장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사실 마술이 여기서는 거의 빠졌다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 우리나라에 되게 큰 회사들이 한 1, 2개 정도 있는데 정말 거의 매주 마술 공연이 있을 맞아요. 정도로 여기다 넣으면 아마 마술이 다 차지해버릴 네, 정도로. 맞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페스티벌이나 이런 네. 여러 가지 하면은 그쵸. 항상 늘 그러니까요. 유명한 데 있더라고요. 네. 저희도 그래서 이 컨텐츠 보고 마술이 이렇게 많이 공연이 되는 걸 처음 진짜. 봤어요. 너무 많았다. 네. 그 한 분 계시는데 네. 그 인맥이 없어서 그 알지도 못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진짜 과학 마술로 거의 독보적으로 활동을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네. 유명한 건가요? 그 과학축제에도 오셨었어요. 대한민국 과학축제 메인 무대에서 하셨던 최용배 마술사님. 네. 네. 저도 뭐. 아, 몰라요. 네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술을 뺀 네, 음. 공연 횟수를 보면 연극이 가장 근데 많았죠. 저는 좀 반성한 게, 저 연극 한 번도 안 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반성하셔야겠네요. 같이 보는 걸로 저희 네. 네, 언젠가 같이 아, 보는 좋습니다. 걸로. 네, 근데 이렇게 연극과 뮤지컬이 많은 이유가 회전문 관객이라고 한 공연을 계속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또 그 배우의 인지도에 따라서 관객이 또 정해지기 때문에 유민님 팬들 또. 저는 이제 밴드를 너무 맛있어요. 네. 네, 그리고 과학 공연 대본 창작의 형태를 한번 봤어요. 아, 네, 근데 창작이 거의 90%. 어. 네, 환경하고 아까 우주에서에서 창작이 90% 정도고요. 네, 창작이 90%인데 사실 이게 90%라고 말해도 되나 싶은 게 한 번 공연된 것들도 너무나 많고, 네, 그리고 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수준 이하의 창작품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과학 기반이라기보다는 아직 공연 쪽에서는 예술 기반이 먼저인 경우가 많아서 과학적으로 아직 팩트 체크가 안 된 공연들도 많고, 그럼 어떻게 보면 약간 소재나 뭐 이런 거를 조금 차용해서 예술적으로 풀어가는 쪽이 좀 그쵸, 더 그쵸.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창작이 또 이렇게 많다고 하고 어떤 수준의 여러 가지가 좀 다양하다고 보는 점은 어떻게 보면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들이 앞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좀 크다. 뭐 그런 좀 새로운 영역이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맞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일단 저희 예술계 쪽으로 과학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와주시면 네, 좀 더 양질의 공연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과학 공연의 장소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왜냐면 공연이라 하면 필요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구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상태인데 과학자 분들께서 시작하는 공연에서는 사실 이렇게 마이크만 주는 경우도 많고, 네, 근데 저희는 무대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써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손동작이나 몸이나 이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극장이 67%, 강의실, 강당, 체험관이 33%가 나왔는데, 극장에서 한 것들은 굉장히 잘 된, 네, 케이스인 거고요. 대부분의 사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싶었어요. 네, 근데 이 관객 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도 있는데 이 극장 자체에서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극장 자체에서도 이제 잘 구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극장이 많더라고요. 특히 과학 공연을 함에 있어서는. 네. 네. 이름은 극장이지만 좀 네. 시설적으로 그쵸, 공연하기에 그쵸. 적합하지 않은 네. 곳이 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극장도 이제 뭐 방의 형태의 극장 네, 네, 이런 네, 형태가 네, 많았고요. 네, 네. 그래서 예술 기반의 공연 극장은 사실 조명도 달려 있고 마이크 시설도 따로 있고 음향 시설 따로 있고 이런 형태에서 공연을 하는데 과학 기반에서는 그런 형태가 거의 없었고 네, 스태프들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가서 공연이 올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보통은 네. 그런 거를 이제 꾸릴 때 기획자분들이나 자문 형태로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이널로 나오는 그 결과물까지는 이제 어떤 컨펌이라든지 맞아요. 좀 많이 어렵다고 맞아요.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이제 발사 6개월 전이나 그 이전에 최근에 여름에 양자전쟁 연극 있었을 때는 기획서부터 거의 끝 마무리까지 쭉 이런 거 컨펌이 되니까 좀 더 이제 과학이 어려워도 그런 것까지도 이제 모든 게 이제
어느 정도 허용할 건지 아니면은 이거를 그냥 허용하지 않고 뭔가 팩트 체크를 할 건지가 되니까 많이들 좋아해 주시고 이제 참여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의 피드백이 내년에 좀 더 있는 공연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과학과 예술이 좀 더 균형감 있게 잘 네네. 감동을 주면서도 재미도 있으면서 좀 사실적으로도 너무 허황되지 않은 그런 어떤 근거 있는 그런 작품이 나온다면 사실은 그만큼 또 에너지가 많이 쓰여야 되는 거니까 또 맞아요. 이런 면에 관심도 많이 갖고 좀 지원도 좀 많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네. 속마음. 네. 모든 것은 다 자원의 문제가 맞습니다. 저희 네. 머리 위에 다 돈 모양이 있어요. 네. 전시로 넘어가면요. 어? 네. 전시 주제에서는 첨단 기술 해양 쪽이 가장 많았습니다. 진짜 해양이 많더라고요. 네. 제 생각에는 부산에 왜 해양 관련된 그런 기관들 있잖아요. 그런서 한 게 많이 잡히지 않나 싶어요. 네, 네. 네. 울진에도 해양과학관이 있어서 네, 거의 해양 주제로 되어 있는 과학관들이 좀 과학관, 뭐 부산에도 박물관 뭐 있잖아요. 네. 왜냐면 저희가 이 전시는 지금 다 전국에 있는 과학관들을 그쵸. 대상으로 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리고 다음 넘어갈까요? 장소. 여기 있네. 네. 여기 있습니다. 장소에서 과학관이라고 딱 명칭되어 있는 곳이 사실 많았고요. 다른 이제 기관을 빌려서 이제 잠깐 전시하는 곳들이나 그리고 상설 전시인 공간에서도 이렇게 25% 정도가 네, 전시로 잡혀 있었습니다. 김연은 그래프 모양 일단 팩맨. 넘어가시죠. 네, 주제별 전시 횟수를 보면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첨단 기술과 해양이 가장 많았고 네, 우주와 생활과학, 환경 생명과학이 빠르게 따라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인공지능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실 생겼잖아요. 네. 아닐 것 같았는데 네. 생각보다 은근히 접근이 어려운 거죠. 그럴 테크 쪽은 근데 저게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 모수를 어디다가 잡았냐를 보면은 과학관에서 전시를 한 거니까 과학관의 개수랑 거의 비슷할 수도 있겠다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있어요. 네, 이 사실은 또 전시의 범위가 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좁을 수도 있고 그쵸. 넓을 수도 있어서 맞아요. 이 지금 저희가 이제 첫 해고 하니까 음. 어떻게 보면 약간 분포를 좀 파악하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의미가 조금 더 네. 크고 이게 막 정확하게 이렇다라고 단언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은 네.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약간 아까 해주신 것처럼 과학 공연이나 전시 같은 것들이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예전에. 공정무역 그런 물건을 사주는 느낌 있잖아요. 좋은 거라서 사주긴 하는데 컨텐츠가 너무 좋진 않은데 내가 이 돈을 내야 될까? 약간 이 고민이 아직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문화예술 관련된 컨텐츠는 이게 수준이 너무 높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국내 작가들도 그렇고 해외 작가들이 과학 관련된 내용, 우리가 보기엔 되게 과학 관련된 내용이지만 그 작가들이 보기엔 자기 주제인 거죠. 그 주제를 계속 붙잡고 가는 작가들이 주는 감동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약간 그게 그냥 기계적인 과학과 예술을 이렇게 결합했다 이렇게 나오는 전시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거를 꾸준하게 파는구나 이거를 좀 할 수 있는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지금 맨 윗줄을 보시면 윗줄이 이제 내일 저희가 과학과 예술 관련된 걸로 얘기하는 살롱을 하는데 거기에 모신 분들이 지금 여기에 다 오십니다. 김하영 작가는 미디어 아트 관련돼서 지금 계속 해외에서 상 받고 계시는데 너무 예쁘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분이 이제 코로나 때 원래도 SF를 좋아하셨어요. 근데 코로나 때 이렇게 음식을 시키고 나면 문을 열어보면 음식이 와 있고 배달 기사는 내가 본 적이 없고 약간 이게 되게 이제 초현실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비현실적으로. 그래서 이 여성 라이더를 따라서 한 달을 뒤에 타고 다녔대요. 이 오토바이. 네,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타는 사람을 여기에서는 이제 딜리버리 댄서라고 부르고, 그게 이제 이 딜리버리 댄서들은 시공간을 넘나들면서 배달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너무 빨리 가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시공간에 틈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 사이에서 어떤 다른 시공간이 이렇게 약간 비틀어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공간을 만나고, 이게 되게 짧은 걸로 2022년에 이제 해외 발표가 되는데 그게 상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올해 이 광주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아예 25분짜리를 해서 세계관이 엄청 확장이 되고
이 안에서 이제 고천 문학 같은 거를 계속 찾아다니면서 인도에 있는 그 해시계 찾아서 이렇게 다니시고 천문학 관련된 거 계속 가지고 공부하시고 이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찾고 있네요.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꼭 가서 보세요. 정말 멋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계속하면서 이 과학 쪽에 있는 분들이랑 가서 연결되고 싶어 하시는, 근데 대부분의 이런 작가들이 다 혼자 하고 있겠어 되게 외로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외로운 분들을 좀 모셔오고 싶어서 우선 첫 번째가 이제 김하영 작가 작품이고요. 그 트랜스미션 한글 옆에는 이제 그 많이들 보셨을 수 있어요. 오네피 서킷이라는 작가인데 작년에 저희 여기서도 전시를 했고 세티와 메티 관련된 거를 실제 자기 작업으로 하고 있고 메시지를 칼 세이건이나 원래 세티 메티 하시는 분들은 수학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작가는 한글로 정리된 내용을 로제타 스톤이랑 같이 한글을 해석하는 방법과 같이 전송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글 보급 프로그램인 거죠. 예, 외계 생명체에 대한 한글 보급 프로그램을 하고 얼마 전에 실제로 전송을 조금 크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송하는 퍼포먼스를 하셨다고 하면 이번엔 실제로 네, 전송을 했고 중앙과학관이랑 같이 해서 들었는데 그거 한 거 영상도 막 네. 라이브로 뜨긴 했는데 네. 실제 참여자가 좀 적어서 좀 맞아요. 아쉽다 아쉬웠어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의미 있는 작업. 그렇죠. 그래서 예. 다음에 혹시 있으면 저도 이번 내일도 오실 겁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얘기를 해주실 거고, 왜냐면 작년에 이제 작은 이런 걸 하시다가 올해 그걸 실제로 하고 나서 이제 그 뒷얘기를 조금 들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거는 그 미지 곰팡이 페스티벌이라고 사실 예술가들과 약간 페미니스트 사이에서 이 곰팡이와 균류와 버섯에 대한 약간 큰 뭔가 이렇게 이게 있어요. 저도 지금 버섯 이거 만들어서 입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저는 이거 갑자기 딴 얘기네. 이게 지금 그 니들펠트라는 걸 여기다가 직접 넣은 거거든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이게 뒤집으면 되게 균사 같은 느낌의 네, 아무튼 갑자기 딴 얘기. 네. 근데 이 버섯에 대한 얘기가 이제 이게 되게 외국에서도 이걸로 작업하시는 작가들이 많이 있고 지금 그 서촌의 팩토리2라는 곳에서 기획자가 오실 거예요. 이제 그 예술 분야에서 계속 과학 관련된 거라든가 자연 관련된 게 예전에 이제 그냥 환경 정도였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오면 이제 이쪽에 만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획자들이 봤을 때 이런 걸 기획하고 그런 작가들을 모으고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트렌드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작가들에게 지금 과학 내용이 엄청나게 영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런 내용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파라다이스 랩 그거는 지금 저는 이제 십몇 년 전부터 봐오긴 했는데 그 바이오 아트 분야가 있어요. 근데 그 바이오 아트 쪽에서 우리나라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 그 좀 대표적인 작가 3명이에요. 이소요 작가님이랑 대희님이랑 그리고 사이언츠라는 분이 계시는데 곰팡이를 키워서 그거에서 나온 그걸 이제 사운드로 바꿔서 그걸 이제 음반으로 내거나 이런 작업들도 하시고 이소유 작가님은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식물에서 색소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프린팅을 하시거나 이런 작업들을 하세요. 근데 다들 외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과학 관련된 것들도 많이 하고 이소유 작가님도 지금 해외에서 되게 많이 초청받고 이런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네. 이런 예술가들의 이런 어떻게 보면 크리에이티브가 굉장히 많은 영감을 많은 사람들한테 줬으면 좋겠다 그쵸.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실제로 이제 과학자들 중에서도 뭐 예를 들면 고래의 그런 이제 그렇죠. 울음소리를 그렇죠. 분석을 해서 그걸로 작곡을 하시는 분도 맞아요. 있고 이 허리케인을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패턴으로 또 음악을 만드시는 분도 그렇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처럼 뭔가 이 분명히 만나는 접점이 있을 것 있습니다. 같다. 네, 네. 그런 어떤 연결의 거점이 또 갈다에서 또 많이 그렇죠. 이루어지면 좋겠다. 네. 갈다 홍보로 이렇게 실제로 왜냐면 이제 그런 직접 연구자들한테 가기는 조금 어려운데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이명현 대표님도 딴따라들이랑 많이 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중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은 문화예술 쪽에서 온 거인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치면 그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거나 그렇죠. 이거를 약간 서로에게 얘기를 해줄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서 과학 커뮤니케이터.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과학예술이 만나는 곳에 대한 것들을 계속 뭔가 하고 싶고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우리가 미술 관련된 것들을 음. 미술사를 공부하고 사실 뭐 유럽에 있는 미술관을 가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보고 감동을 받은 다음에 와서 공부를 하는 것처럼 저는 과학 관련된 것들도 문화예술적으로 충분히 큰 충격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거를 따라가는 게 되게 큰 좋은 예, 효과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사람들에게 문화 콘텐츠로 실제로 가서 닿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탈출도 사실 그런 것 때문에 되게 큰 그쵸, 충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 이렇게 조금 이따 넘길 이제 밑밥을 깔아보고요. 저는 탈출을 못해서 큰 충격을 아직 갇혀있다가 한 이틀을 갇혀 있다가 밤에 오신 분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다행이다. 그래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잠깐 그 몇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그 두 번째 칸에 보시면 지금 레피가나돌이라고 그 미디어 아트 전문 전시관이 여기 북촌에 생겼어요. 근데 이 작가가 그 외국에 있는 엄청 큰 자연사 박물관에 있는 그 새, 꽃, 나무 이런 그 자연 관련된 이미지를 어마어마하게 모았어요. 몇 백만 장을 거의 모아서 그걸 데이터를 돌려서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에게 지구의 자연을 학습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컨텐츠랑 이제 서울의 바람이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그거는 이거는 아마 전시하는 그 지역마다 그걸 할 것 같은데 서울의 공기 흐름 같은 거 왜냐면 그 데이터를 다 쓰거든요. 습도계, 온도계, 풍향계 이런 데이터를 갖다 설치하고 나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 프로세싱을 해요.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약간 서울의 바람을 쳐다보고 있으면 저 사람이 이거를 작업을 서울의 어떤 면을 가지고 저렇게 쪼개서 이게 낙차를 만든 다음에 얘를 바람을 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게 되고 정말 이거는 좀 감동 있는 작품입니다. 꼭 보시길 바래요. 1월 10일까지인가로 하고 있네요. 네, 연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지금 리움에서 하고 있는 아니카이라는 작가는 원래 유명한 작가인데 여기도 이제 바이오 아트 작업하시는 분이고요. 뭐 요렇게 해서 그 밑에 있는 토마스 사라세노가 하는 에어로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내려가시면 그 아래에 있는 에어로센. 네, 이거는 이거 BTS가 여기에다가 사실 이렇게 또 후원도 하긴 했는데 그 남미에 리튬이 지금 이제 배터리 때문에 왜냐면 이제 이게 그 제3세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글로벌 노스와 글로벌 사우스가 있는데 글로벌 사우스가 대부분 남미나 아프리카죠. 그러면 글로벌 노스가 대부분 선진국이라서 이제 우리는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다 전기차를 바꾸고 있느라고 리튬 배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 리튬 배터리를 남미에 있는 그 우유니 사막 같은 데에서 그걸 하느라고 거기에가 물이 없어지고 사람들이 이제 못 살게 돼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다큐멘터리 아마 찾으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계속 이렇게 발자를 하고 우주를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그 아폴로 이렇게 아니면 스페이스X 발사할 때 그 쓰는 전기열 이거를 보고 이 사람은 무슨 작업을 하냐면 비닐봉지 같은 걸 까만 비닐봉지를 엄청 이 방만한 걸 만들어요. 그러면 햇빛에 놓으면요. 그걸 1.5도가 되면 얘가 뜨게 되어 있어요. 일부러 1.5도가 되면 뜨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그 기구로 띄워서 무전원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항해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세우고 그 과정이 너무 감동적이거든요. 그걸 이제 아시아에서도 사람들한테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글씨 써서 모아가지고 그걸 다 붙여서 선유도에서 한번 띄웠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약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에너지라던가 기후라던가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사실 되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생각을 하게 하고 약간 이렇게 주는 많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네, 요 정도까지만 소개하고 문화예술 작품들을 꼭 많이 보시면서 우리가 연결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꼭 생각도 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첨언하면 지금 네. 보면서 느끼는 거 래픽 아나돌도 보면은 1월 10일까지긴 하지만 이전부터 한참 시작했잖아요. 맞아요. 제가 몰랐거든요. 맞아요. 몰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게 실시간으로 조금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렇죠.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이게 음. 노출되고 네. 할 수 있는 플랫폼이 좀 필요하겠다. 그렇죠. 저희가 그런 생각을 갈다가 지금 고민- 내년부터 그걸 네.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가 고민하고 막혔어요. 네. 네. 뭐 이렇게 당장 뭘 우리가 행동을 뭐 이렇게 당장 100% 바꿀 수는 없지만 이렇게 영감을 좀 받으면서 생각을 해본다는 건 너무너무 맞아요. 중요한 거라서 이거는 아이들하고도 꼭 같이 전시를 보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시간에 좀 쫓기고 있지만 그렇죠. 그래도 과학책방 갈단데 그렇죠. 저희가 좀 책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책도 사실은 저희가 좀 선정할 때 약간 고민했죠. 고민이 좀 있었죠. 그 부분도 우리 네. 이영님께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뭐 책방 이어서 이제 책방에서 이렇게 확장된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현재 과학 콘텐츠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책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과학 책을 연말에 선정한다고 하면 이제 되게 권위 있는 쪽에서 막 심사를 3개월씩 하시고 맞아요. 막 이렇게 모든 책을 다 읽어보고 약간 이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권위를 또 꼭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약간 이 생각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판매 순위를 온라인 대형 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고 안 읽으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것도 있잖아.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김상욱 교수님 얼굴 있으면 막 사람들이 살 그치, 것 같고 그렇죠. 약간 이런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저희가 그래도 두 가지를 좀 찾아보긴 했어요. 그래서 온라인 서점에서 대형 서점, 대형으로 판매되는 거잖아요. 그쪽은. 그쪽에서 이제 약간 장르별로, 분야별로, 과학 분야별로 좀 상위권에 팔린 책들은 이제 왼쪽에 좀 이렇게 리스트를 그냥 놨고요. 아, 이런 책이 있구나 정도로 2024년에 이런 게 팔렸구나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보다 이제 온라인 대형 서점 말고 전국에 과학 책방, 수학 책방이 7개가 있어요. 작고 소중하다. 소중합니다. 저희가 제일 클 텐데 저희처럼 모두 다 손님이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책방지기들이 되게 애정과 자신의 이거를 가지고 매달 추천 책들을 같이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네.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도도 보시면 어디에 뭐가 있구나 이런 것들도 좀 보실 수 있고 아마 올해 요거를 시작을 했어요. 업데이트를. 그래서 모여 있는 것들이 있고 12월께 있는데 제가 아직 업데이트를 못 했는데 업데이트해서 다시 아마 붙여 놓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과학책방, 수학책방도 한번 관심 가져주시고 애정 가져주시고 옆에 있으면 꼭 가보시고 아니어도 그 동네 가시면 꼭 한번 가보시고 저는 저 못 다 빼고 다 가봤어요. 와. 그 여기 보면은 네. 여기 갈다도 이거 촬영하고 있지만 네. 과학책방 사이에서도 저희 제 유튜브 촬영 콘텐츠 중에 아, 과십거리라고 해서 얼음님이랑 네. 지구님 그쵸. 같이 네. 찍는 거기서도 네. 촬영했고 네. 데카르트 수학책방 쿠아에서도 지금 촬영했어가지고 네. 훌륭하시네요. 너무 사랑하는 곳들입니다.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네. 한 번쯤 다 가보시고 기존 책방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느낌과 그리고 컨셉과 또 그 딱 전문가들이 계셔가지고 어떤 책을 소개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고르기에도 너무 편하다, 어렵지 않다 이런 네. 부분도 좀 인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이 작은 책방이지만 그 지역의 또 거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보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도서관 프로젝트 같은 걸 또 진행을 좀 해보다 보니까 도서관에 계신 그 전문가분들은 또 과학 쪽은 조금 약간 낯설어 하시고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책이야, 어떤 콘텐츠가 좋은 과학 콘텐츠야에 대해서 약간 왜냐면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이제 서점들에서는 어쨌든 간에 과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속 보시는 분들이 또 추천을 맞아요. 하시는 거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 작은 책방을 사주시면 그 책방에서 상위 랭크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거. 네. 아, 정말로 약간 네. 저희의 시크릿을 한번 되게 현실인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올해 팔린 책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10건이 팔리면 상위권에 네.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의 구매가 이제 랭킹을 만든다. 네, 네. 그런 말씀 꼭 드리면서 이 작은 책방도 내년에 또 갈다에서 더 많이 조명해 주시고 또 소개해 주실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 콘텐츠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또 모여서 한번 정리하는 좀 시간을 이제 가졌죠. 네. 이제 좀 정리를 최종으로 할 텐데요. 사실 저희도 올해 처음 만나가지고, 그쵸, 대구구. 네. 굉장히 오래된 사이 참 같지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접할 기회를 그렇죠. 온라인으로 많이 뵙고 이래가지고 네. 굉장히 근데 급격하게 가까워졌는데 이거는 어쨌든 컨텐츠의 힘이고 또 과학 문화의 힘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결국에는 중심엔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미영님께서 마지막 네, 마무리 네. 또 해주시죠. 네,
이제 이게 뭔가 연말이 되면 뭔가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고 시상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과학 커뮤니케이터들도 지금 많아지시고 컨텐츠도 많아지는 상태에서 현재 상태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터 분들에게 이렇게 헬프를 날렸는데 너무 재밌게 같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앞으로도 이 컨텐츠들이 계속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 약간의 저희가 제안서처럼 이렇게 현재 상태입니다이지만 이제 계속 업데이트 되거나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400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1000분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장소를 알겠습니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rossing the future in interstellar travel. Step